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다이스트 중에 사진을 자신의 작업에 100% 사용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 겸 초현실주의 화가인 만네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네이요. 이 만네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 강의에서 한번 나왔죠. 누굽니까? 그 유젠 아체 설명해 드리면서 이 만네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만네이가 그 유젠 아체 작업을 눈여겨보고 또 그 옆에 있던 조수인 베리니스 에보트가 유젠 아체가 죽은 다음에 그 유젠 아체의 사진을 다 자신이 인수해가지고 유젠 아체를 세상 밖으로 알려준 사람이 이 베리니스 에보트인데, 베리니스 에보트의 스승뻘인 사람이 만네이다. 근데 이 만네이는 화가입니다. 화가. 초현실주의 화가고 다다이스트다. 그러니까 부정주의를 주장했던 다다이스트의 핵심적인 멤버가 이 만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만네이는 부모 자체가, 그러니까 DNA가 예술가 집단이에요. 부모가 화가하고 사진가였대요. 뭐 아버지가 사진가였는지 엄마가 사진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화가하고 사진가였고, 뉴욕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건축과 공학을 전공을 했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915년에 마르셀 듀샹을 만나고 뉴욕 다다이즘 그룹을 1915년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연도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다이즘이 1916년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15년이면 1년 앞선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연도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이 유럽 쪽에서 시작된 다다이즘을 그 마르셀 듀샹이나 만네이가 뉴욕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그 예술가들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마르셀 듀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셈이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수염을 그려는 이런 그 예술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초현실주의 화가면서 다다이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921년도에 파리로 넘어옵니다. 파리로 프랑스로 와서 작업에 전념하면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성향을 띠는 작업을 거의 대부분을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표현 방법으로 이 사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란 매체가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릇파릇하고 산뜻하고 신선한 그런 표현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다다이스트는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만큼 더 좋은 매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그 사진가들이고, 그런 사진가들의 대표적인 게 이 만네인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도 만네입니다. 만네 그 셀프 작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 같지는 않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나 기법을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작업인데, 이 사람을 대표하는 작업은 대부분 다 암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암실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뭐 인물도 있고 누드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작업은 암실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화 과정이나 현상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작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작업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레이오그램이라는 게 있고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오그램이라는 건 우리가 사진 발달사를 보다 보면 영국의 그런 사진 발명가인 폭스 탈보트가 그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그래서 사진 연구 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 나왔든지 아니면 사진의 전 단계에서 실험을 했던 건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포토제닉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을 받는 감광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화지 위에다가 일단 특정한 물체를 올려놓고 빛을 주게 되면 그 물체에 가려진 부분은 하얗게 빛을 안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반투명한 거는 빛을 중간만 받으니까 회색으로, 그 다음에 가려진 부분이 없는 거는 완전히 하얗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나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포토제닉 드로잉이었는데, 그걸 응용을 해서 현대화 시킨 작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레이오그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험적인 사진 할 때도 제가 그 다다이즘인가 이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오그램이라고 만네이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붙였지만, 이거는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앞에 사진의 그 발명사에서 만들어냈던 폭스 탈보트의 포토제닉 드로잉을 응용해서 레이오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 들고 찍는 작업이 아니죠. 이거는 그 인화지만 있고 암실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작업이에요. 뭐 이런 거가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그 포토제닉 드로잉이라는 게 이게 폭스 탈보트가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 같은 거 올려놓고 빛을 주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인화지 자체가 요즘 같은 고품질의 그런 인화 종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또 스캔 받는 상태에서 원본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 나왔고, 지금 앞에서 봤던 만네이의 레이오그램이나 이거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헨리 폭스 탈보트가 했던 이 이름을 헨리 폭스 탈보트는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이 사람의 대표적인 두 번째 작업은 이게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겁니다. 솔라리제이션. 근데 이 솔라리제이션도 이 만네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로 찍어서 만들어낸 작업은 아닌데, 일단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거고, 또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인화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라리제이션의 확실한 효과는 그 필름에서 만들어주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거 저는 학교 다닐 때 실습을 해봤자, 학교에서 배울 때 실습을 해봤자 그 이후에는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여기에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필름에서 솔라리제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필름으로 하지 않고 인화 상태에서 해도 만들어지는 거라, 이것 또한 카메라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사진이다.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감광 재료, 그러니까 필름이나 인화지, 빛을 받으면 반응하는 필름이나 인화지는 우리가 암실이라는 데서 작업을 하잖아요. 암실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그 특히 필름 같은 경우는 펜크로마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시광선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가 이렇게 그 무지개 7색깔 무지개색, 보남파초 노주빨 그 파장 범위 내에서 또 그 이상 되는 장파장인 뭐 적외선이나 뭐 자외선까지도 다 반응을 하는 그런 감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서 현상이라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정상적인 현상이 되는데, 이 솔라리제이션은 현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빛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빛을 한번 쬐주면,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 주면 안 되겠죠. 오래 주면 그냥 전부 다 은이 검게 변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것도 뭐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빛을 탁 준 다음에 다시 깜깜을 암시해서 현상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음화가 되고 어느 부분은 양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화와 양화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솔라리제이션이고, 만약 인화 같은 경우도 흑백 인화지는 또 감색성이 그 펜크로마틱이 아니라 정색성이라고 그래서 블루 센시티브입니다. 보남, 파, 초까지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사진 작업하는 장면이 나오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빨간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암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간 불을 켜놓고 작업하는 이유는 흑백 인화지 자체는 빨간 불을 켜놔도 뭐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깜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편안함,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암등을 켜놓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인화 현상을 하다가 그것도 빛을 한번 꽉 쬐주면 암등 빛이 아니라 뭐 밝은 빛을 한번 쬐주고 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필름으로 해도 되고 인화지로 해도 되고 해내는데 제 오랜 기억으로는 인화하다가 한번 했는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줘도 이게 효과가 진짜 나타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테스트 작업을 해서 해줘야 되는 진짜 엄청난 인내심이 또 필요한 작업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내예요. 왼쪽에 나온 것도 자기가 촬영한 솔라리제이션을 한 자신의 그 셀프 포트레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그 솔라리제이션. 근데 이것도 이 만네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진 발명사에 보면 또 사진을 직접적으로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진 초창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업적을 남긴 존 허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천문학자고 의사고 뭐 그 다양한 그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재다능한 인간입니다. 다재다능한.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진적인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이 사람도 작업 사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빛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깜깜한 곳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실수로 빛이 먹어가지고 거의 이런 비슷한 장면을 잡은 건데 그걸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헛셀 효과라고 그랬고, 그 방법을 좀 더 응용해서 중간에 사바티 효과라는 게 나왔다가 이 만네이가 또 자신이 더 응용해갖고 더 확실하게 해서 솔라리제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반전. 그래서 우리가 필름에도 네거티브가 있고 포지티브가 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필름은 옛날에 뭐 저 환등기라고 그러죠. 그 자료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그런 필름이나 인쇄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 필름이 슬라이드 필름인데, 그 슬라이드 필름의 현상 방법이 반전약을 집어넣는 거죠. 리버셜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빛을 중간에 쬐줘서 양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을 집어넣어서 음화해서 양화로 돌려주는 그 반전약을 넣어주는 게 슬라이드 현상약이 일반 칼라 필름 현상약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효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만 줘서 반전을 부분만 시켜주는 게 실질적으로 솔라리제이션인데, 이 솔라리제이션도 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착안이 됐던 그걸 만네이가 응용해서 자기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네이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작업 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과 그림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그림은 굉장히 표현하는 방법이나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꿈이나 잠재의식과 같이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은 그림으로 그렸고, 이미 현존하고 물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 사람은 자기는 사진으로 찍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림과 사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자신만의 그런 그 철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만 사진가는 아니다. 운전하길 좋아하지만 운전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만 사진가는 아니다. 자기가 하는 사진은 자신의 작업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티스트지 포토그래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20세기를 빛낸 사진가의 만네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사진, 특히 암실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적인 방법을 갖고 이미지화 했기 때문에 사진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살아있을 생전에 자기는 사진가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 연초점 효과나 뭐 이런 비슷한 효과고요.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작업하는 포트레이트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 사진이잖아요. 담배 피고 있는 여자를 머리를 뒤로 제치게 해갖고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한 태도는 회화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림적인 입장에서 봤던 거고 그의 작품은 사진의 사실성에 반대하는 예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했던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에 그런 폴 스탠드나 이런 사람이 추구했던 그런 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회화적인 입장에서 사진을 바라다봤고 사진을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진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표현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얘래요. 이 사람은 자신은 그 예술가다 화가다라는 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런 것도 합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 눈물 같은 걸 이렇게 모델의 얼굴에 붙여놓고 그 눈물을 연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에 이것도 뭐 포트레이트의 일종인데 이런 형태의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이것도 암실 기법인데요. 제가 이거 다른 강의할 때 녹화하면서 요 특수인화 기법인데 요 이름을 못 찾았어요. 저도 해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우리가 빗을 확대해서 빗을 주면 이 이젤이라고 그래서 이나지를 잡아주는 판이 이젤인데 그 이젤을 수평을 맞춰줘야 이 정확하게 포인트 포커스가 맞는데요. 이젤을 이렇게 기울기로 들어주면 올라온 쪽은 좁아 보이고 내려간 쪽은 넓어 보여서 이렇게 인하 상태에서 왜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인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솔라리제이션이나 포토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스트레이트로 찍은 사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암실에서 만들어내는 형태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만네의 작업의 경향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이것도 뭐 누드에 해당되는 사진인데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찍은 사진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어떤 규범에서 벗어났다면 나는 사진가가 아니고 사진이라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사진이란 대생과 같아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만 자신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운전을 좋아하지만 운전수가 되고 싶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사진을 좋아하지만 사진가로 불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명언을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이제 자기가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필가한테 그러니까 소설가나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도 요즘 다 컴퓨터에 의한 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는 다 손으로 썼죠.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다 타작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글 쓰는 사람들한테 문필가들한테 너 워드 프로그램 뭐 쓰냐고 물어보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화가들한테 당신 물감을 어떤 메이커의 물감을 쓰냐고 안 물어보는데 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당신 카메라 뭐 쓰냐고 물어보느냐. 자기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브랜드나 뭐 가격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 결과적으로 나온 사진이라는 작품의 통해서 사진가의 생각이나 내용을 느끼려고 하질 않고 왜 무슨 카메라 쓰느냐 무슨 장비 쓰느냐를 물어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카소 그림 보고 야 이 사람이 쓴 물감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물감일까 라고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진 하시는 분들 특히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하는 촉칭 자기들이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진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보고 그 사진가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야 이거 어디서 찍었지 이 카메라는 이걸 찍은 카메라는 뭐지 이거부터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네이가 얘기한 이 내용을 굉장히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진의 잘못된 방향도 지적했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진가 겸 화가인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화가였던 이런 사진가. 근데 이 사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다이즘을 실천하고자 했던 다다이스트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찾아낸 게 만네이 같은 사람은 사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르셀 듀상 같은 사람은 샘이라는 걸 레드메이드라고 그러냐 만들어져 있는 기성 제품 그걸 갖고
자신의 그런 그 생각을 표출해냈다라고 그러면 만네이는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 예술가가 만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